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방광염, 성병, 요실금, 요로결석, 아이들 포경 수술 등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033-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번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뇨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히 여성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을 제일 많이 찾으시는 질환 중에 이제 방광염이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방광염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방광염에 대해 좀 더 질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질환, 방광 질환이 치료가 잘 안 돼서 오시는 경우 이제 비뇨기과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방광염,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이제 요도에 대해서 각종 여성 요도는 이제 짧고 굵지만 이 요도에도 염증이라든지 어떤 질환, 이제 암이라든지 아니면 곤딜로마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 이런 것들이 여성 요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도에 생길 수 있는 질환 등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다루는 것이 뭐 비뇨의학과고 또한 여성 비뇨의학과라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성 이렇게 따로 전문적으로 봐주시기도 하는군요. 네. 그럼 여성들 가운데서 국내 여성들 중에서 방광염이나 특히 요실금 이렇게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의 요도, 여성에서 생길 수 있는 방광염이라든지 요실금 이런 여성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비뇨기 질환들은 되게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한 30% 정도, 중년 여성에 있어서는 보통 한 40%, 되게 이제 60대, 50대, 60대를 지나면서 노령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보통 이제 절반 이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방광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젊은 여성분한테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 아니더라도 한 40, 50대, 60대 되신 경우에는 이제 일단 방광의 기능이 노화되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방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아니면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방광염이라든지 요실금, 과민성 방광, 각종 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뭐 외국 여성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잘 생긴다는 것보다는 이런 질환들은 여성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비뇨기 질환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히 더 잘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아무래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집안에서 가사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변 참으시겠죠. 소변을 참으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소변 참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배뇨를 못 하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변 못 보면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거로 인해서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을 많이 주는 그런 질환들이 여성에 있어서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하다가 소변을 참아서 어느 날 갑자기 피가 나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병원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소변 보는데 갑자기 통증이 있으면서 피가 나왔다 할 때 제일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갑자기 소변에 피가 나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 와가지고 되게 놀라서 보통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료를 받고 나서 치료를 하면은 되게 3일에서 5일 정도 되면 회복이 되는데 피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암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에 네. 병원에 오실 때 상당히 긴장하고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런 뭐 유관적으로 혈뇨가 나와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제일 많은 질환은 방광염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궁하고 방광과의 근육이 위치가 변하고 근육의 근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방광 위치가 변하면서 요도가 하강이 되고 그러면 골반 근육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광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요실금 증상 같은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해서 비뇨기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네. 요실금 같은 경우 완치가 힘들다고 네. 들었는데요. 진짜 요실금 그래요? 자체는 아무래도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기 네, 때문에 네. 약을 복용하시면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회복이 안 된다 하는 분들조차도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 호전이 되시는데 네. 요실금은 상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뭐 손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소변 찔끔 새셔가지고 당황스럽게 난감한 경우를 겪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신데요. 네. 이런 요실금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궁과 방광 관계가 좀 타이트한 입장에서 좀 느슨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실금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요실금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니까 아무래도 개인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든지 아무래도 민감한 여성에 있어서는 특히 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네, 네. 반응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향기로운 뭐 위생적으로 뽀송뽀송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게 외음부 쪽을 유지해야 되는데 소변이 이제 지려가지고 찌린내가 난다 이렇게 볼 때는 아무래도 개인 위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본인도 되게 불편합니다. 항상 젖어 있는 느낌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라 있고 뭐 이불도 새로 솜털같이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자면은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축축하고 젖어 있는 뭔가 뭐 금방 비를 많이 맞고 들어와 가지고 뭐 양말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느낌 뭐 이렇게 젖어 있는 느낌은 상당히 기분을 안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은 그런 느낌을 주로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실금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치료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그런 해부학적 구조 이제 원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방광염이라든지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하고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약물이 아닌 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어떤 좀 더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실금 치료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방광염이나 요실금 같이 자주 발생하는 병이라고 해도 네. 사실 저도 여자로서 이렇게 네. 병원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참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병원을 찾게 네.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을 예. 걸까요? 되게 이제 비뇨기과가 이제 요즘에 여성 친화적으로 아무래도 병원 가셔가지고 네. 앉아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남자고 네. 본인만 여자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되게는 부끄러워하시고 병원 내가 잘못 찾아왔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방광염 그러시면은 비뇨기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 내원하시는 분들 구성으로 봐서도 요즘에는 뭐 반반 정도라 그러면은 여성 뭐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반, 그다음에 남성 질환 찾아오시는 분 반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비뇨기과를 찾는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또 오셔가지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내과라든지 산부인과, 부인과에서 치료하다가 방광염 치료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본인이
한번 비뇨기과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비뇨기과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 받으시러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처럼 부끄럽거나 병원을 찾고 어렵고 오시면서 내가 무슨 병 걸렸습니다 광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담은 의사를 만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부끄러움보다는 오히려 더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모시고 상담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최은봉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바로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033-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류가 또 있을까요? 네, 방광염은 급성기, 이제 갑자기 생긴 경우 급성 방광염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자주 걸리시는 경우는 이제 만성 재발성 방광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지금 상담 전화 왔습니다. 764-6335번, 6335번으로 전화 왔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부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41년생 81 네, 예. 할머니인데요. 아, 네. 정병원에서 초음파를 하니까 네, 예. 무슨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병원에서는 그걸 못한다고 기독병원에 가서 그걸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암인지 아닌지.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요, 어떻게 됐나 하면은 소변에 방광염이 왔을 때 예. 소변에서 피가 나면 얼마나 아픈지 애기 낳는 것처럼 아파요. 네, 예. 한 번 딱 나왔어요, 피는. 네. 그리고 이제 약 먹고 이래서 이제 괜찮아요. 요즘엔 괜찮은데 네. 소변 검사를 요전에도 센트럴 병원에 가 하니까 네. 깨끗하다 하던데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소변 그 방광염 검사를 기독병원에서 하는데 소변 줄기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엄청 아프다 하던데 선생님한테 좀 말씀 여쭈려고요. 아, 예. 보통은 연세 있으신데 피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광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방광염 때문에 피가 나오시는 경우는 제일 많으신데요. 네. 그렇지 않고 검사를 지금 받으셨는데 방광에 뭐가 이상한 게 있다, 점처럼 네. 보이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신 거잖아요. 초음파를 받았어요. 네, 초음파에서 보통 우리가 방광 초음파를 하게 되면 방광의 소변을 채운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방광 내에 어떤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방광 초음파는 크게 힘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검사시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했더니 방광 내 어떤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라든지 처음에 피가 나왔던 거는 약 복용하시거나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아프니까 해야 네.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소변 줄기로 하는데 네. 모근이 해도 엄청 아프다고 그래. 아, 예. 그 의사가 그러시더라고. 예. 근데 이제 보통 아픕니까? 네. 아무래도 오줌 나오는 길에다가 아니 글쎄 소변 줄기로 한다고 그래. 왜 소변 줄기로 하지? 예, 그건 소변 나오는 길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 길을 검사하는 거죠. 예를 그래서 들어서 그 안에 소변 줄기로 떼낸다고 그래. 그 저기 아, 예. 뭐 이거 아닌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네. 안쪽에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물 감자 깎고 감자 닦고 있는데 그게 닦으면 물이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길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방에 가지고 다른 수도 검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소변을 보는 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 그 소변을 담는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그릇을 검사하고 그 그릇을 검사하려면 그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네. 길 안에다가 새꼬챙이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프시죠? 그래서 근데 보온에 해도 그렇게 아파요? 네, 근데 많이 이렇게 아픕니까? 많이 아프지는 않으시고 여성은 네. 우리 어머니 같이 여성인 경우에는 오줌 네. 나오는 길이 입구가 짧기 때문에 예, 잠깐 통증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네. 검사 자체는 또 이제 마취를 간단하게 하고 하면 크게 힘들지 네.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입원을 해야 돼요? 그거는 검사할 때 검사의 중요도, 그다음에 또 병이 어느 정도 중증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경증이냐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시는 경우는 입원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그 네.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생겨 있는 병을 좀 전문적으로 더 치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아마 진료하신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 먼저 미리 앞서가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 선생님, 원장님. 네. 저기, 그거는 뭐가 보여도 또, 암이 아닐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렇죠. 뭐 안 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암이 100% 암이 많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또, 딴 것도 있습니까? 그 방광 안에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아까 처음에 방광 염증 네. 때문에도 피가 나오시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방광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혹시는 피덩어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아니, 그냥 전 피는 아니고 그냥 피가 네.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경우고 지금 이제 피도 아주 빨간 게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안에 또 하나는 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세요. 방광에 돌. 돌. 네, 돌 예, 같은 게 예. 있으면은 돌이 그 안에서 방광에 상처를 내니까 피가 나올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돌수도 해내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이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또 돌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방광 벽에 그릇에 뭐가 그 엿 먹다가 엿을 갖다가 그릇 벽에다 붙여놨는데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는 꺼내려면 기구 조작이 네. 필요한 것처럼 그릇 잘 닦으셔야 네. 되는 것처럼 네. 떼어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저는 원장님 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디지요? 저는 우선동인데. 예. 나중에 일단은 지금 기독병원 진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원장님한테가 다시 상세하게 그럼 여쭤보고 나중에 싶어서요. 예, 전화를 끊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그럼 전화를 주세요. 저는 할머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 이제 이거 연결 끊고 네. 전화 끊지 마시고 예, 계시면 그럼 저희가 남분도 안내해드릴게요.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화상으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80세시기 때문에 피가 나오시는 경우는 네, 급성 방광염이 제일 많이 있고요. 네. 대개 이제 방광염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대부분 멈춥니다. 약을 치료하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방광의 어떤 염증에 의한 것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개는 종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광벽에 혈관이 자라거나 그런 경우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방광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방광 내시경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요도, 여성 요도는 짧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방광 내시경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니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줌 나오는 길에 쇠꼬창이를 집어넣는다라면은 그 엄청 아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통증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검사하는 자체는 크게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적게 하시고 그다음에 방광 내 어떤 이제 종물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이 80세 노인 여성분에 있어서 혈뇨가 나오고 그 혈뇨에 대해서 치료가 안 되고 방광 초음파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초음파상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 보다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시고 만약에 이상 여부가 있으면은 그 이상 여부에 대한 치료가 과정은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진단을 하는 게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진단이 되고 나서는 치료하는 과정은 교과서적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대개는 검사하는 과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전화하신 것처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머니가 되게 인생을 살아보신 그 과정만큼이나 걱정은 좀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검사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니까 염려 안 하시고 잘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을 방문하는 게 언제든 참 힘들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특히 여성들이 비뇨기과 질환에서 좀 벗어나려면 평소에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요? 그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방광염이기 때문에 네. 방광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변은 참는 것이 가장 안 좋다 이런 말씀 제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방광은 단순히 하는 역할이 소변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생각하시면 그릇에 무언가를 많이 담아놓고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아무래도 그게 오염이 되고 썩고 그 그릇에 지저분한 오염 물질을 많이 묻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방광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서 흘러내려보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지 않으시고 그 대신 또 소변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니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것 중에 야, 너 방광염 걸렸는데 물 많이 먹으래. 그러니까 물 좀 마셔. 그러면 기준이 얼만큼이라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평상시에 물을 어느 정도 드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물을 뭐 한 컵 정도, 뭐 종이컵 우리가 자판기에서 만들어내는 컵 한 컵 정도는 보통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마시면 그거에 한 반 정도나 한 컵 정도 더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평상시보다는 수분 섭취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변 검사를 해보면 소변을 평상시에 물을 많이 안 마시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농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드링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노랗지 않습니까? 소변이 어느 날 갑자기 노랗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드링크 먹은 게 아닌데 노랗게 나왔다? 평상시 물을 잘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이제 수분을 한 컵 정도 이렇게 더 마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야채나 요즘 계절과일, 수박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뭐 포도 뭐 이런 것들 뭐 복숭아 원주 복숭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고 그러면 수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물 수분 섭취 많이 하시면 방광염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고 소변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여성들에게 특별히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보통 여성 비뇨기 질환 이렇게 생기시면 대부분 병원을 잘 안 오시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병에 대해서는 알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병원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가시기 전에 보통은 뭐 증상이 있다 해서 모두 다 병원을 찾는 게 아니시고 맞아요. 단지 또 하나는 약을 임의대로 뭐 네, 병원에서 네. 처방받은 약도 마음대로 드세요. 뭐 나 오늘 하루 먹고 쉬었다가 이틀 먹고 보통 그러시는데 네. 가급적이면은 처방해 주신 전문의 소견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처방해 주신 내용의 약물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질환이 발병됐을 때 충분히 드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 반복됐을 때는 약물의 반응을 안 보인다든지 이런 반응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왔는데 병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받으신 약들은 잘 복용하시고 잘 안 될 때는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본인을 위해서 좋은 질환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제 비뇨기과 찾아야겠습니다. 편견 갖지 마시고요. 부끄러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